그러면 원자 물리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큰 목차로서 빛의 입자성 이런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의 소목차로 자 1번 해서 광자 이렇게 제목을 써볼게요. 자, 광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자 여기 어떤 빛을 내고 있는 광원이 있다고 합시다. 전구라고 상상을 하셔야 되고 스탠드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요 광원에서 지금 빛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원자 파트에서는 빛이라는 거를 전자기파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알갱이, 입자라고 봐야 해석이 용이한 현상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의 알갱이를 우리가 광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날아가는 거 대신에 파가 전달되는 걸로 보는 거 대신에 어떤 알갱이, 빛의 알갱이가 날아가는 걸로 봐야 해석이 용이한 애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의 알갱이들을 하나하나를 다 광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광자. 그래서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빛광자에 자자 쓰고요.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포톤. 그래서 빛이라는 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동 파트에서 이것저것 실험하는 걸 배우잖아요. 회절이라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간섭이라는 현상도 나타나더라 하고 그것들 푸는 거를 파동 파트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는 빛을 파동처럼 취급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원자 물리라는 파트에서는 또 다른 실험들이 등장을 하는데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턴 효과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들은 또 다른 실험에서 밝혀진 건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빛을 파동이라는 걸로 보기보다는 알갱이가 날아가는 현상, 빛이 마치 입자인 것처럼 취급을 해야 그래야 좀 해석이 용이하다, 해석이 잘 되더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원자 물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요거랑 요거까지도 보게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애는 어쨌거나 전자기파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자,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빛의 파장이 람다고요. 그 다음에 파는 진동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동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우리가 뉴라고 읽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보통 파동 파트에서는 진동수를 스몰 f로 쓰는데 빛에 대해서는 진동수 문자로서 뉴를 많이 써서 의미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문자만 조금 관습적으로 다른 문자 써주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빛이 날아가는 빠르기, 빛이 전달되는 빠르기는 스몰 c 이렇게 써볼게요. 광속 괜찮겠죠? 이것도 이제 파동 파트에서 그냥 V라고 쓰는 거랑 문자만 다른 거지 의미는 별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빛의 파장이 람다짜리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뉴짜리인 전자기파인데 네, 이 뉴라고 하는 거는 람다랑 c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람다분의 c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관계식 요거는 새로운 식이 아니고요. 파동 파트에서 배우는 파동의 기본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잠깐 적어보면 파동 파트에서 배우는 파동의 기본식은 파의 속력은 파의 진동수 곱하기 파의 파장입니다. V는 F람다입니다. 이런 식이 있죠. 자, 근데 요 식 대신에 문자 대신에 빛이라는 애에 대해서는 특히 V를 C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 뿐이고요. 진동수 F라는 거 대신에 New라고 새로운 문자를 써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C는 New 곱하기 람다인데 그럼 New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분의 C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파동의 기본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따로 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새로 외울 게 등장을 하는데 자, 광자라고 하는 입자를 보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보셔도 똑같긴 해요. 자, 근데 저 날아가고 있는 입자인 광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혹은 날아가고 있는 빛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빛 혹은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 그 에너지를 계산할 때 쓰는 식을 하나 써볼게요. 에너지 E라고 쓴 겁니다.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 식은 이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자 물리에서는 암기해야 되는 식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생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미안하지만 생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시려면. 그리고 요 식을 파동의 기본식 요거 있죠? 요거 빛에 대해서 쓴 거, 요거를 이용해서 변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 뉴 대신에 람다분의 C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면은 람다분의 HC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외울 필요 없겠죠. 요 식 외운 거에 파동의 기본식 대입하면은 바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만들어 쓰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 쓰냐? 빛 혹은 광자의 에너지를 진동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요거로 쓰면 되는 거고, 파장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요거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광자라고 하는 알갱이가 날아가는 걸로 보고 있잖아. 그럼 알갱이가 날아가고 있으면 보통 역학에서는 그 알갱이라고 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알갱이, 광자라는 애도 날아가는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운동량 크기, 빛이라는 입자, 광자의 운동량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식이 있는데요. 자, 운동량 P라고 씁니다. P는 해가지고 빛의 파장 분의 H, 플랑크 상수, 이렇게 씁니다. P는 람다분의 H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 식도 이유 없이 그냥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 식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확실히 외우셔야 됩니다. 원자 파트 맞추시고 싶으면요. 아시겠죠? 자, 운동량 크기 이렇게 구하고, 운동량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빛이 전달되고 있는 방향이다. 광자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공식처럼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고요. 기본적인 마인드 몇 개를 좀 깔아 놓을게요. 빛이 종류가 다른 빛들이 있다고 합시다. 종류가 빛이 다르다는 거는 진동수가 다르거나 혹은 파장이 다른 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진동수 뉴라는 애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 됩니다. 요식 보면 되죠. 그죠? 뉴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클수록 에너지가 강한 빛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조금 바꾸면요. 파동 파트에서 배웠을 건데, 진동수가 큰 빛은 파장이 짧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다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보라색 빛이랑 빨간색 빛 에너지를 비교한다고 합시다. 자, 보라색 빛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은 빛이죠. 빨간색에 비해서는. 그래서 보라색 빛이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기본 마인드로 깔아놓고 계십시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광자라고 하는 빛의 알갱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주제로 두 번째, 빛의 입자성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 광전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광전효과라는 주제는 내용이 다른 주제들, 원자 파트 내에서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큰 맥락으로 크게 봐주세요. 광전효과라는 건 뭐냐? 자, 어떤 금속판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자, 금속판이 빛을 쫙 쏴준 거예요. 빛을 잘 쏴주다 보니까 갑자기 이 금속판에서 전자라는 입자들이 튀어나오더란 말이죠. 신기하게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광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아래쪽이 전부 금속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금속 물질. 그리고 그 금속판 안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 자유전자라고 특히 불러주죠. 금속 내에 있는 전자는요.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많이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이.
자유전자라고 씁시다. 네, 이 금속판에 빛을 쏴주는 거예요. 전자기파를 쏘는 거니까 파동 모양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빛을 쏴주는 건데, 자, 원자 파트에서는 전자기파라는 빛을 쏴주는 거는 곧 광자라는 알갱이를 던져주는 거랑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광전 효과 요 현상에서는 알갱이로 봐야 좀 해석이 용이하더래요. 자, 그리고 이 쏴주고 있는 빛의 진동수가 뉴짜리인 진동수를 갖는 빛이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알갱이 보고 할게. 알갱이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금속 안에 있는 전자랑 이제 만나게 된대. 그래서 전자랑 광자가 하나하나가 1대1로 대응을 해요. 대응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자가 이제 다 흡수해 버립니다. 흡수를 하고 그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자가 금속으로부터 탈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탈출을 할 때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속이라고 하는 애한테 어느 정도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지불을 해야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지불하고 요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광전 효과인 거예요. 아시겠죠? 튀어나간 전자는 어느 정도 빠르기를 가지고 이제 날아가고 있을 건데, 그치? 요 튀어나온 전자를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광전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광전자. 전자는 전자인데 광전 효과, 빛을 쏴준 바람에 튀어나온 전자다 해서 광전자라고 불러주고 있고요. 이런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 전자들이 튀어나갈 때요, 광자를 여러 개 던져줬을 때 이 광자들 다 요런 애한테 갈 수도 있고 요런 애한테 갈 수도 있고 뭐 요런 애한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그만큼 광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전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받은 전자들은 그 에너지 가지고 금속에서 나가려고 할 건데, 이 금속에서 나갈 때는 에너지를 지불을 해야 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지불해야 되는 에너지가 어느 전자냐에 따라서, 위치에 어디 있는 전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전자일수록 조금만 에너지를 지불해도 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금 금속이 여기가 은행인데, 은행 강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은행 강도가 들어왔고, 이 전자들은 강도들한테 잡혀있는 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이 광자들은 그 인질들한테 이제 밖에서 돈을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에너지라는 걸 던져주고 있는 거니까. 인질들이 밖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강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있고요, 지불한 돈이 있을 건데, 받은 돈에서 지불한 돈 빼주고 나머지 금액은 나와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광전자라고 하는 놈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큰 스토리로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밑에다 좀 써볼까? 광자라고 하는 놈이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갔는데, 그 에너지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전자라는 놈한테 흡수가 되는 거고요. 전자는 그 에너지를 먹은 다음에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금속한테 지불을 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광전자라고 부르게 돼요. 이렇게. 그죠? 1대1로 에너지가 흡수되는 현상이다 라고 봐주세요. 아시겠죠? 수험상으로는 1대1로만 취급을 합니다. 자, 옆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써보면, 자, 튀어나오고 있는 광전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놈들 운동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작은 놈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큰 놈도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맹렬하게 나오는 애도 있고 좀 느릿느릿 나오는 애도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광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니까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는데, 그 중에 운동 에너지 가장 큰 애, 그 놈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식으로 하나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주로 라지 K라는 문자를 쓰고요. 거기에 맥스라는 표현을 첨자로 달아준 겁니다. 운동 에너지의 최대치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처음에 일단 광자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H 뉴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전자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전자는 그 에너지 받아가지고 일부를 금속에 지불을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운동 에너지, 광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H 뉴에서 지불한 비용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어디에 있던 전자냐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는데, 작은 애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최소 비용이 되겠죠. 그거를 여기 W라고 쓸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광자가 넘겨준 에너지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최소값, 요거를 빼주면은 운동 에너지 중에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죠? 지불을 최소로 한 거를 보고 있는 거니까 남은 돈은 최대일 거 아니야. 그죠? 운동 에너지는 최대일 거 아니야.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W라고 하는 요 물리량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금속이라는 놈의 1함수라고 부릅니다. 좀 써볼게요. 1함수. 한자로는 이것도 함수, 칸수 이렇게 나옵니다. 1함수, 시고또 함수. 예. 1함수라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히 설명 못 해드려도 1함수라고 부르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함수는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전자가 금속을 빠져나올 때 지불해야 되는 에너지의 최소치, 이렇게 맥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함수라고 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금속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금속의 종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있는 금속이 종류가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1함수라고 하는 요 에너지 최소 비용, 그죠? 그 숫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 광전 효과라는 현상, 전자가 빛을 받아가지고 튀어나오는 현상, 이런 효과가 일어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 일어나려면. 자, 금속에 빛을 쏴준다고 해서 무조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진 않아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보시면요. 광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대. 근데 이 운동 에너지의 최대치가 최소한 0보다는 커야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튀어나온 전자들을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좀 다른데, 운동 에너지 가장 높은 애가 그래도 0보단 커야 튀어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광자는 전자한테 H 뉴만큼 에너지를 넘겨주는 거야. 근데 전자는 금속에서 빠져나가려면은 W만큼 최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H 뉴가 근데 W보다 만약에 작으면 그럼 절대 빠져나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광자가 넘겨주는 에너지가 최소 지불 비용보다는 커야 빠져나가는 일이 생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요렇게 쓴 조건이 광전 효과가 일어날 조건이 됩니다. 식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볼게.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0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정리하면은 요 위에 식에서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H 뉴가 W보다 커야 된다. 뉴는 H분의 W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쓴 요 H분의 W,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 쏴주고 있는 빛의 진동수가 이거보다는 커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H분의 W라는 거를 우리가 한계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도 이제 기억이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크게 신경 쓰진 마세요. 큰 맥락 위주로 계속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로 정리를 해보면, 말로 정리하는 것도 이제 기억에 남을 수가 있으니까, 자, 쏴주는 빛의 진동수가 어느 정도는 큰 빛이어야, 그죠? 어느 정도 큰 빛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전 효과의 개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광전 효과라는 이 현상을 관측하는 장치, 실험 장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렸는데요. 동그라미로 그려. 자,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로 그리는 거는 동그란 모양의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안테나 모양의 금속판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 개의 판 사이에는 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전지 왼쪽 방향으로 연결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전지 기전력은 V자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전위의 기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위부터 일단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가 전위가 0인 거니까 여기도 전위가 0인 거죠. 그죠? 등전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아래쪽에. 전위가 0이고요. 자, 여기 기준으로 전위 읽으면요. 여기는 전위가 어떻게 됩니까? V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전위가 V입니다. 쓰시면 되죠. 그죠? 전위 V. 그리고 판의 이름은 여기를 음극, 그 다음에 여기를 양극 판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고전이, 여기가 저전이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자, 이런 판, 이런 전지, 이런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 여기에 음극, 요 금속판에 빛을 쏴줄게요. 빛을 쏴주면요. 빛을 쏴준다는 거는 이 원자 파트에서는 광자라고 하는 알갱이를 던져주는 걸로 취급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봐야 요 현상의 해석이 용이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자를 던져줍니다. 이건 빛을 쏴주는 건데 이 빛의 진동수는 뉴짜리 빛을 쏴줬다고 합시다. 괜찮을까요? 자, 빛이 혹은 광자가 날아가가지고 금속판에 있는 전자랑 반응을 해서 전자가 에너지 일부 지불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자 한 3개 정도 튀어나온 거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네, 튀어나오는 방향이 다 조금씩 제각각일 수가 있고요. 튀어나오고 있는 빠르기도 다 제각각일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요. 왜? 비용,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전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같은 에너지를 먹었어도 지불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나왔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다. 오케이? 저 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어떤 놈은 여기 양극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요런 애 같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도달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요런 놈들은 양극에 도달 안 하고 다른 데로 멀어져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저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일단 양극에 도달을 했다고 합시다. 양극에 도달하면은 전자가 어떤 양극에 도달을 하면은 자, 이제 이 양극에 도달한 애는 거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회로를 타고. 그래서 양극에 도달한 전자가 자, 이제 이렇게 지나갈 건데 자, 보시면요. 이 회로의 마이너스 성질이 혹은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성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전자가 흐르는 동안은. 그래서 그 플러스 성질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류라고 부르죠. 전류. 근데 특히 요때 흐르고 있는 전류는 우리가 광전류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전류는 전류인데 광전 효과 때문에 튀어나오는 광전자들이 흐르는 바람에 흘러가는 전류다 해서 광전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용어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 V라고 하는 물리량 요거 그죠? 기전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전위
그죠? 혹은 양극이랑 음극의 전이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V가. 그죠? 근데 이 V가 뭐냐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왼쪽이 고전이, 오른쪽이 저전이인 상황이죠? 그러면 고전이에서 저전이 쪽으로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전기장이 생겨 있는 영역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입자들은 어느 방향으로 힘받죠?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받죠? 전기장의 반대 방향이니까 고전이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놈들 다. 그죠? 그럼 물체, 전자라고 하는 이 물체가 힘을 받게 되니까 가속도를 받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동이 일어날 거냐? 요 놈부터 생각해 보면 요 놈은 위로 가는 거였는데 가속도가 저쪽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꺾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죠? 요 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가속도가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가속 안 됐어도 원래 이렇게 가래였는데 가속이 되는 바람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가속이 좀 약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냐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가속이 돼서 꺾이는데 양극에 못 도달하고 이렇게 꺾여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빠르게 가속이 되면은 양극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느리게 가속이 되면 양극을 지나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속도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 전기장의 세기가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누가 결정을 할 거예요? 요 V. V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전위 차이가 크면은 전기장도 세게 생길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V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편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V가 크면 클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전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전자들이 받는 가속도가 세지고 가속도가 커지면은 전자가 양극에 도달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V를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양극이라고 하는 요 동그란 비례침이 튀어나오고 있는 광전자를 캐치하는 능력, 잡아주는 능력,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V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는 안 올 애들까지 다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이 V가 0이었다고 합시다. 얘가 지금 0이었다고 할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냥 요 놈은 구경하고 있는다는 얘기죠. 그죠? 요 놈은 구경하고 있고 올 놈은 오고 갈 놈은 가라.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V를 올려주면 갈 놈조차도 조금씩 잡아주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V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전혀 옳지 않을 것 같은 애까지 잡아주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자 생각해봐요. 자 V를 0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바꿔줬다고 합시다. 이거 V를 줄이다가 0을 넘어서서 마이너스로 바꿔줬다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오른쪽이 전위가 높아지는 거라고 세팅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요 양극이라 부른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위가 낮아지고 요 음극이라 부른 위치가 이제 전위가 높아집니다. 전기장 방향이 반대로 걸리고요. 전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받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잘 오던 애조차 점점 느려지면서 딴 데로 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V를요 마이너스로 점점 크게 바꿔주면은 오는 애들도 못 오게끔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V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V라는 값의 크기는 전자를 이제 밀어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현 이해될까요? 괜찮나? 예, 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걸 고려해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가로축을 V, 그 다음에 세로축을 광전류, 세기, I 이렇게 써볼게.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자, 이게 지금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냐? 자, V가 0이면요. 전자가 나와서 이제 잘 오든 딴 데로 가든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도달하는 광전자 때문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요만큼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V를 점점 키워준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튀어나오고 있는 광전자를 잡아주는 능력을 올려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광전자가 더 많이 잡혀서 흐를 거니까 흐르는 전류, 광전류라는 애도 세기가 점점 세진다는 얘기죠. V가 커지면은 I도 커지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근데 V를 계속 키우다 보면은 전류가 계속 세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V를 계속 키워도 전류 세기가 바뀌지 않는 구간이 온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잡아주는 능력을 아무리 키워줘도 애초에 튀어나오고 있는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거 다 잡은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능력 키워줘도 그거 넘어서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1초에, 그냥 간단한 숫자로 예를 들면 1초에 광전자가 100개씩 튀어나오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잡아주는 능력, 이 V를 엄청 키워서 잡아주는 능력 엄청 키워줬더니 결국 1초에 100개 나오는 거 100개 다 잡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가 엄청 세졌겠죠. 근데 거기서 더 잡아주는 능력 키워준다 해도 100개 넘게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애초에 1초에 100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시나? 그럼 1초에 100개라고 하는 그 튀어나오는 개수는 누가 정하는 거야? 던져주고 있는 광자 개수가 정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광자를 많이 던져줘야 튀어나오는 전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잡아주는 능력을 아무리 올려줘도 튀어나오는 전자 개수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튀어나온 것 중에 잡는 거 개수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를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키워주면 어떻게 되냐? 밀어주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그죠? 잡히는 전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흐르는 전류 세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밀어주는 능력을 키우다 보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V0라고 써볼게. 자, 요 정도까지 갔더니 드디어 전자가 하나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양극으로. 그 이외에 더 밀어주는 능력 키워주면 당연히 계속 전자는 하나도 도달 못하고 전류는 안 흐르게 되겠죠. 괜찮을까? 지금 이 V0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 요렇게 전압을 걸어줬을 때 가장 맹렬하게 양극 쪽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애조차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점점점 느려져서 아슬아슬하게 도달할랑 말랑 하면서 일시정지하고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표현 이해될까요? 가장 운동 에너지가 큰 놈조차 느려져서 이쯤에 왔을 때 아슬아슬하게 빠르게 0이 되고 튕겨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도달이 안 하게 된다. 얘보다 운동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당연히 그 이전에 이미 튕겨 나가는 거고요. 이해되셨나? 그랬을 때요, 요 V0라고 쓴 거, 혹은 마이너스 V0라고 쓴 거,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잠깐만, 요 놈을 우리가 저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저지 전압. 근데 이 저지 전압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여기 잠깐만 써보면, 아래 잠깐 써볼까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겠죠. 저지 전압, 소시 댕하스라고 있는데, 이 저지 전압이라는 표현은 저 마이너스 V0 요만큼을 말하기도 하고요. 문맥에 따라서는 저지 전압의 크기인 V0 요것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딱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지울게.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식을 몇 가지 만들어 볼게. 자, 튀어나오고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중에 최대값 Kmax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hν-이함수 W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저지전압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죠? 그 여러 개 전자 중에 운동 에너지 가장 세게, 운동 에너지 가장 크게 튀어나오고 있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걔조차도 튕겨낼 수 있는 전압이 지금 마이너스 V0라고 하는 저지 전압이란 얘기죠. 그죠? 얘조차도 아슬아슬하게 튕겨 나간다는 얘기는, 자, 여기 양극에 이렇게 오다가 요 도달할랑 말랑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일시정지하고 튕겨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요, 요 현상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은 요 놈이, 요 전자가 결국 느려지면서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가 이제 나중 상태, 여기가 이제 처음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해야 돼요? 2 곱하기 전위 차이인 V0만큼 변해야 되죠. 근데 감속되는 거니까 줄어들어야 됩니다. 원래 운동 에너지는 Kmax였어요. 요게 이제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이게 딱 몇이어야 아슬아슬하게 도달 못하고 튕겨 나가는 거야? 이게 딱 0이어야. 그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딱 0이 되게끔 세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에 정리해서 쓸게요. Kmax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 곱하기 저지전압의 크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 만족되는 요 V0를 우리가 저지 전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요런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광자 에너지랑 이함수 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저지 전압이라는 거 개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걸어주고 있는 전압이 저지 전압보다도 작은 거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더 큰 거면, 그죠? 이러면, 그러면 광전류가 몇이라고요? 0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딱 마이너스 V0로 걸어줬을 때가 광전류가 0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도 더 밀어주는 능력을 키워주면 당연히 계속 0인 거예요. 그래프로는 여기 이후 구간, 왼쪽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되나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하나 만들고 식을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자, 요거 1번식이라고 하고요. 요거 2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 2번 식으로부터 또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냐. 자, 1, 2번식 보시면은 좌변이 공통이죠. 그럼 우변도 공통이어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2V0가 H-W인데 빠르게 써보고 정리할게.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V0는으로 바꿀 수 있죠. V0는 해가지고 바꾸면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면 V0는 2분의 H의 뉴 마이너스 2분의 1함수 W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뭐를 볼 거냐면 이 저지전압이라는 놈 혹은 저지전압의 크기 요거는 쏴주고 있는 빛에 의해서 바뀐다. 쏴주고 있는 빛의 진동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저지전압 크기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금속을 바꿔주면 W가 바뀌니까 또 바뀌어요. 저지전압.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 요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플랑크 상수도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고 그죠? 그거에 의해서 얘가 바뀐다는 건데 일단 요거 어떻게 요 놈에 주목을 하자고요. 뉴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가로축에 뭐 그릴 거냐면 쏴주는 빛의 진동수 U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저지전압 혹은 저지전압의 크기 V0라는 걸 써줄게요. 자, 식 보시면은 V0랑 U랑 1차 함수 관계네. 그러면은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1차 함수처럼 우상향. 이거 여기는 점선으로 그려볼게. 자 일단 요 그래프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2분의 h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x절편 이거는 뭐라고 하시면 돼? h분의 w 되겠네요. 맞죠? 이게 근데 뭡니까? 이게 한 개의 진동수입니다. 위에서 봤었죠? 어디냐? 요거 그치? 그래서 쏴주는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는 커야 광전 효과라는 게 있을 거고 광전자가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저지전압 전자가 다 도달하지 못하게끔 하는 전압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고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에 빛을 쏴주면 광전 효과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지전압이니 뭐니 할 얘기가 없는 거라서 이렇게 요 구간은 점선으로 의미 없는 구간이다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괜찮죠? 뭐 다만 그래프 여기 절편 찍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W입니다.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죠. 이런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으로는 이 그래프 모양 이렇게 확인하긴 했는데 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진동수가 높은 빛을 쏴주면 그러니까 뉴를 올려주면은 저진압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될까? 진동수가 높은 빛을 쏴준다는 거는 광자가 갖는 에너지를 높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자가 가진 운동의 최대치가 높아진다. 그런데도 다 튕겨내야 된다 하려면은 저지전압 크기도 커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특히 수험적으로는 요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 요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실험 세팅을 바꿔주는 동안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목 좀 써놓고 합시다. 실험 조건을 바꾸면 나타나는 변화.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쓱 큰 맥락으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수험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험 조건을 바꿔준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를 바꿔준다라는 얘기냐면 빛의 세기, 쏴주는 빛의 세기요. 요거를 바꾸는 케이스가 있어요. 영상 수업이니까 좀 천천히 좀 길게 해볼게. 빛의 세기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금속에 도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전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큰 맥락에서 계속 보세요. 아시겠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시험 직전까지 빠르게 보셔가지고. 자, 그래서 빛의 세기를 바꿔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조건을 다른 거 또 바꿔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금속판 있죠? 그 금속판의 종류, 금속의 종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금속판을 교체라고 써봅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빛을 바꿔주든가 금속판을 바꿔주든가. 아시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이 빛의 세기, 단위 시간당 금속에 도달하는 빛의 에너지의 총량. 요거는 한자 혹은 일본어 표현은 뭐라고 나오냐면 히카리의 강도, 교도 라는 표현으로 하고요. 혹은 세기, 쯔요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빛 에너지의 총량 혹은 빛의 세기, 요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것도 그냥 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전혀. 아시겠죠? 그냥 그런갑다. 그런 건가 보다 하시면 돼. 단위 시간당 쏴주는 광자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광자 한 개당 갖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한 개당 예를 들어서 10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 50개를 쏴주고 있대. 1초에. 그러면 1초에 들어가는 에너지 몇인 거야? 500씩 던져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광자 한 개당 에너지, 요 놈은 누가 결정을 해주냐? 쏴주고 있는 빛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광자 한 개당 갖는 에너지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동수에 비례한다. 왜? 이거였으니까. 그죠? 되나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표현상 빛의 강도 혹은 빛의 쯔요사, 빛의 세기, 요거를 올린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숫자, 초당 던져주는 숫자, 개수라고 합시다. 개수를 늘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은.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초당 던져주는 광자의 개수를 늘려주면요,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전자 수 혹은 광전자 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케이스를 몇 개 좀 나눠서 그림을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 3개 정도 볼게요. 자, 쏴주는 빛의 진동수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뭐를 바꿔줄 거냐면 빛의 강도, 빛의 세기를 올려주는 조작을 해준다고 합시다. 강도만 올리는 경우. 빛의 강도를 올린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단위 시간당 던져주는 광자 개수, 광자 수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진동수는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얘기는 광자 한 개당 갖는 에너지는 똑같이 유지시켜주는데 빛의 총 에너지는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으면 광자 개수를 올려준다는 얘기죠. 던져주는 개수, 그지? 하나하나는 다 똑같은 애인데 그 하나하나 똑같은 애가
개수가 늘어나게끔 만들어준다. 그죠? 그리고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똑같은 빛, 똑같은 광자를 던져주는 스탠드, 같은 스탠드가 있는데 그 같은 스탠드를 개수만 더 늘려서 설치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죠. 같은 스탠드를 개수만 올려주는 걸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미지는 머리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런 조작을 해주면은 광전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 걸어준 전압, 그다음에 광전류 이렇게 세로축에 써놓고요. 자, 원래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있었다고 합시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근데 자, 이제 이런 조작을 해주면은 어떻게 바뀌냐? 나 던져주는 광자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튀어나오는 전자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전자 개수가 늘어나면요, 전체적으로 전류 세기가 더 세지겠죠. 이전에 비해서. 그죠? 근데 광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의 최대값 자체는 이전이랑 똑같겠죠. 왜? 광자 한 개 한 개가 넘겨주는 에너지는 계속 똑같은 거니까. 진동수 유지시켜줬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뭐가 안 변하냐? 저지 전압은 안 변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 자, 이 저지 전압이라는 값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전자가 갖는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지?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을 바꿔주려면 뭐를 바꿔줘야 될까? 빛의 진동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광자가 갖는 에너지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전자가 먹을 에너지가 바뀌는 거고 튀어나왔을 때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 바뀔 거니까. 그죠? 최대 운동에너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시겠죠? 이 그래프, 바뀐 그래프조차도 어느 수준부터는 전류가 일정한 세기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광자 개수를 늘려줬어.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많아져. 그 많아진 거 다 잡아주면요, 그거보다 이제 잡아주는 능력 올려주면 그때부터는 더 전류 세지는 효과가 없겠죠. 다 잡고 그것보다 더 많이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나오는 만큼. 괜찮을까?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 광자 수를 올려주니까, 던져주는 광자 수를 올려준 거니까 튀어나오는 전자수, 광전자수도 올라갔을 거다. 그래서 전자를 잡아주는 능력이 이 전압이 어떤 값이 됐든 간에 이전보다는 전자를 많이 잡아주게 될 거다. 전류가 더 세질 거다. 이렇게 그림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조작을 해준다고 합시다. 빛의 강도는 유지하면서 빛의 진동수만 올린다고 해볼게요. 올리는 경우.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진동수를 올려준대요. 빛 자체가 아예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진동수를 올려준다는 얘기는 더 에너지가 강한 종류의 빛을 쏴준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진동수를 올려준다는 거는 광자 한 개당 갖는 에너지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던져주는 광자 자체가 이제 아예 다른 애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빛의 강도는 유지시켜주면서 광자 한 개당 갖는 에너지만 올려준대.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던져주는 광자 개수 자체는 예전보다 줄어드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 왜 그러냐? 자, 위에 보시면은 빛의 세기, 빛의 강도는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쏴주는 광자 개수 곱하기 한 개당 에너지, 그지? 근데 세기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광자 한 개당 갖는 에너지가 올라간 대신에 광자 개수라도 줄여들어야 전체적으로 쏴주고 있는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표현 이해되나? 광자 개수는 조금 줄여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광자 한 개당 갖는 에너지는 키워준 거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른데 광자 개수는 불변인 걸로 해석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약간 엄밀성이 떨어지는 서술일 때는 요렇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 수업이라 이것저것 그냥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디테일까지 안 챙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작을 해주는 동안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려볼게요. 자, 광전류랑 여기 전압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원래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던져주는 광자의 한 개당 에너지는 늘어나고 던져주는 광자의 개수는 줄어들었대.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늘어나면요, 전자가 받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튀어나올 때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도 전체적으로 커지겠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도 커지겠지. 그지? 그럼 최대값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 최대값을 가지고 튀어나온 전자조차 튕겨주려면은 저지 전압이 예전보다도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그래프가 일단 여기 왼쪽 끄트머리 왼쪽으로 더 이동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던져주는 광자 수는 줄어든 거니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도 조금이겠죠. 그죠? 근데 그거 다 잡았다고 합시다. 다 잡으면요, 예전에 다 잡을 때에 비해서 지금 다 잡는 거 개수 비교해보면 지금이 더 작겠죠. 왜? 애초에 나오는 게 적은 상으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전류 최대로 갔을 때는 예전보다 좀 전류가 약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끝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잘 이어볼게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프가. 하얀색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저지전압의 크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저지전압은 더 큰 전위 차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유를 메모해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바뀐 거냐? 광전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거고, 이 광전자 수는 누가 결정하냐? 던져주는 광자 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죠? 이게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전류가 약해진다. 그리고 여기 저지전압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던져주는 광자 한 개당 갖는 에너지는 커지니까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커지니까 그거 튕겨내야 되는 저지전압도 크기가 더 커진다. 그죠? 마이너스 값으로 요 크기 자체, 요 크기가 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 새로운 저지전압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이런 세팅도 있을 수 있어. 진동수와 강도는 유지. 그러니까 빛은 전혀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람수가 큰 금속으로 바꾼대. 금속을 바꾸는 겁니다. 이람수가 큰 금속으로 바꾸는 경우. 자, 이람수가 커지면 뭐가 바뀔 거예요? 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최소치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최대로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예전보다 작겠죠.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광전류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냐? 자, 원래는 광전류 이렇게 그래프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뭐가 바뀌냐면 튀어나온 전자들의 운동에너지 최대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최대치가 작아지면요, 튕겨내줘야 되는 저지전압이라는 것도 크기가 좀 작아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저지전압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바뀌는 이유를 좀 메모를 해보면 저지전압이 여기였던 게 여기로, 자,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건 이유가 뭐냐? 자, 전자들이 갖는 운동에너지 중에 최대값, 그게 줄어들 거니까 튕겨줘야 되는 저지전압도 크기가 좀 작아지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똑같이 겹쳐지겠죠. 왜 그럴까? 지금 빛 자체는 전혀 바꿔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도 예전이랑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능력 키워주면은 그거 다 잡게 될 건데, 튀어나오는 전자 다 잡게 될 건데, 그럼 예전이랑 똑같은 개수의 전자 잡게 되겠고, 그럼 광전류도 예전이랑 똑같은 세기로 흐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류 세기 최대치 I0, 요거는 예전이나 조작 후나 똑같을 거다. 자, 이 정도면 엄청 디테일하게 본 거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짧게 수업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자, 로마자 1번 빛의 입자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로 광자라는 거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광전 효과, 내용이 좀 많은 걸 살펴봤죠. 그다음에 빛의 입자성의 세 번째 주제로서, 목차 세 번째로서 컴프턴 효과라는 걸 볼게요. 자, 컴프턴 효과는 컴프턴 산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컴프턴 효과, 컴프턴 산란이란 건 뭐냐? 자, 어떤 물질에 X선이라는 빛을 쏴줬다고 했을 때, 이 빛이 이제 물질이랑 적당히 반응을 하고, 이제 튕겨져서 나가더래요. 갈 길 가더래. 근데 요때 들어갈 때 X선의 파장이랑 튕겨 나갈 때 나가고 있는 X선의 파장을 비교해 보니까 파장이 좀 다르더래요. 그리고 요 나중에 파장이 들어갈 때의 파장에 비해서 이게 길더래요. 비교해 보니까 길더라. 요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컴프턴 효과 혹은 컴프턴 산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주제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장으로 써보면요. 방금 얘기한 걸 물질의 X선을 쏘면 일부의 X선이 파장이 길어진 이런 현상이 있더랍니다. X선이라는 거는 전자기파의 일종이고요. 파장이 좀 짧은 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가운데 요 원점 위치에 있는 요 동그라미는 전자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자. 그리고 이 전자는 질량이 m짜리 물체라고 합시다. 그랬는데 그 전자에 X선이라는 빛을 이렇게 쏴준 거예요. 전자 쪽으로. 그리고 빛을 쏴주는 거는 이 광자가 날아가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광자가 오른쪽으로 쭉 날아간다. 그러다가 이제 광자라는 입자가, 빛의 입자가 전자라고 하는 물질 입자랑 충돌을 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충돌 후에 이쪽 아래쪽에 파이 방향으로 튕겨 나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튕겨 나갈 때 가지게 되는 빠르기가 v, 그 방향으로 v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 충돌 후에 광자라고 하는 입자는 광자대로 갈 길을 가게 되는데, 자, 이쪽 방향,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는 전자기파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자기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고, 파장은 람다 프라임 짜리라고 합시다. 충돌 전에 이 빛의 파장은 람다 짜리라고 이렇게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돌 전, 그러니까 전자랑 상호작용하기 전, 산란 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를 자,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빛인지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자, 파장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람다분의 hc 하시면 되죠. h new라는 식에서 파동 기본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용해서. 맞죠? 그리고 이 광자가 갖고 있는 운동량은 뭐라고 하시면 돼? 이거는 생으로 외우고 씁니다. 람다분의 h 이렇게 쓰자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충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산란 후를. 그죠? 충돌 후에 자, 요 광자 혹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파장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 프라임 분의 hc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산란 후에 광자의 운동량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람다 프라임 분의 h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 산란이 일어난 후에, 충돌 후에 이 전자라고 하는 물질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2분의 1 mv제곱. 그죠? 그 다음 이 전자라고 하는 물질의 운동량 표현을 해볼게요. 질량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운동량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역에서 하는 거 쓰시면 되죠. 질량 곱하기 속도. 그죠?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자, 이것들을 보고 이제 뭐를 쓸 거냐면, 마치 이게 지금 두 개의 입자가 충돌을 하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해석을 하면 딱 맞더래요. 그리고 특히
탄성 충돌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된대. 탄성 산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충돌이라고 부릅시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역학에서 배울 때 충돌이라는 현상이 나오면은 어떤 거를 쓸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쓸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그대로 쓸 겁니다. 자, 마치 두 개의 입자가 탄성 충돌하는 것처럼 취급.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씁니다. 자, 충돌 양상을 보니까요. 2차원에서 일어나는 충돌처럼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 어떻게 쓰면 돼요? X방향은 X방향대로, Y방향은 Y방향대로 따로따로 방향 보고 각 방향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 써주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식을 쓸 겁니다. 자, X방향에 대해서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 전자는 가만히 있던 거라고 할게요. 네.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량 없고 얘만 운동량 플러스 X방향으로 이만큼 있습니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 합친 거는 람다분의 H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충돌 후에 두 물체의 혹은 두 입자의 운동량 합친 거랑 같아야 됩니다 라고 쓰는 거잖아요, 식이. 자, 그래서 충돌 후에는 자, 전자는 오른쪽 아랫방향, 광자는 오른쪽 위에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네요. X방향에 대해서 식 쓰려면요, 각 운동량을 X방향으로 성분 분해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죠? 광자부터 한번 볼게. 자, 요 오른쪽 위에 방향으로 람다 프라임 분의 H만큼 운동량이 있는 거네. 그럼 X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그거에 요거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죠. 성분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람다 프라임 분의 H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전자라고 하는 입자는 오른쪽 아랫방향 파이 방향으로 MV만큼 운동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X방향으로 성분 분해해서 더할 거야. 요 식에는. 그지?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 MV의 코사인 파이입니다. 하시면 되죠. 이렇게 쓰면은 X방향에 대한 운동량 보존 법칙 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다음에 Y방향에 대해서 Y방향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봅시다. 자, 충돌 전에는 Y방향으로 운동량 합쳐서 0이죠. 둘 다 없으니까 0. 그죠? 0. 그 다음, 충돌 후에는, 자, 광자는 플러스 Y방향으로 운동량 가지고 있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Y방향으로 운동량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두 개 더해서 0이어야 된다. 쓰면 되겠네. 자, 광자 운동량부터 써봅시다. 요거에 뭐라고 하시면 돼?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람다 프라임 분의 H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전자의 운동량 요거에 사인 파이 곱해주면 되고요.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운동량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므로 방향까지 고려해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더해줘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하는 걸로 처리합시다. 마이너스의 MV의 사인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괜찮겠죠? 응. 자, 그 다음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또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에너지 보존 법칙 마치 충돌을 하는데 탄성 충돌을 하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고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합쳐서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같은 것처럼 처리해야 된다고 그걸 이제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광자가 요만큼, 전자는 가만히 있던 거 운동 에너지 없는 걸로 취급을 하시고 그러면 충돌 전에 에너지 합친 거는 람다분의 HC만큼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충돌 후에 두 입자의 에너지 합친 거 써봅시다. 광자는 요만큼, 그 다음에 전자는 요만큼, 이거 두 개 합쳐주면 되죠. 그래서 람다 프라임 분의 HC 더하기 2분의 1의 M의 V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수험적으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여기서 일단은 결론을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산란 후에 X선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있더라. 그리고 요런 세팅이 그림으로 나오게 됐을 때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광자의 에너지 구하는 거랑 운동량 구하는 거 공식으로 외워 놓으시고 각 방향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 요거를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실전에서 공식 외워놓고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쓸 수 있을까요? 공식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죠? 에너지랑 운동량 구하는 거. 자, 그럼 잠깐 전체를 조망해 보면요, 요런 주제가 됩니다. 요런 느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 자, 1, 2, 3번 세 개의 식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세 개의 식을 잘 연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어떤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연립은 대략 어떻게 하는지 말로만 얘기를 할게요. 저 여기 파이라고 하는 요 각을 없애주는 식으로 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식 요거 이항하고 요거 2번식에서 요거 이항해서 변변 제곱해서 더하면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해서 1로 처리가 되면서 파이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한 거에서 MV의 전체 제곱 이런 게 하나 나올 건데, 그거 이용해서 여기 V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은 V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없애고 V 없애면서 새로운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식 정리한 다음에요, 근사를 이용해서 추가로 정리를 하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결론 막 바로 쓸게요.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라는 애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근사로서 최종적인 정리가 n 곱하기 c분의 h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정리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냥 결론만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시겠죠? 자, 요거 보시면은 이게 0보다 큰 숫자가 되거든요. 여기 지금 다 0보다 큰 숫자들 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도 0보다 클 거니까. 자, 그러면 람다 프라임이 람다보다 크다는 얘기죠.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길어진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결론이 즉 람다 프라임이 람다보다 크구나, 산란 후에 파장이 길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컴퓨턴 효과, 컴퓨턴 산란이라고 합니다. 수험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 만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만들려면 공식을 외워놔야겠죠. E는 H뉴 혹은 람다분의 HC, 그 다음에 운동량은 람다분의 H, 요거. 그죠? 네. 요 주제는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의 입자성에 관련해서는 이제 요게 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짧은 빛의 입자성, 광전 효과, 컴퓨턴 효과 3번 해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